참는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건강식품을 먹는다고 생명력이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요, 다릅니다. 그들에겐 공통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몸은 분명히 늙어가는데 삶은 점점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 그들은 오래 사는 비결을 이미 몸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은 나이 들어도 저렇게 건강할까? 나랑 별로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그 징후 중 몇 가지를 이미 갖고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바꾸면 되는 일이죠. 당신의 인생 흐름은 바꿀 수 없어도 방향은 당신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메이크시니어입니다. 누구나 같은 속도로 나이 드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나이 들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그 다름에 대한 설명입니다. 70세를 넘어서도 여전히 삶의 활력을 잃지 않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징후가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수하는 사람은요, 오래 사는 것보다 잘 견디며 사는 법을 먼저 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견디는 힘의 바닥에는 감정 표현 능력이 있습니다. 말 안 했는데도 목이 메이는 날이 있어요. 괜찮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아니었어요. 이런 감정, 말할 수 있어야 풀립니다. 참는 게 장수 비결이 아닙니다. 참지 않아도 괜찮은 관계를 만드는 사람이 오래 삽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눌러두는 사람일수록 염증 수치가 높고 면역체계 회복 속도도 더딥니다. 즉, 말 못한 감정은 몸으로 간다는 것. 장수 체질의 첫 번째 징후는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화가 났을 때 나 지금 화났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서운할 때 조금 서운했어요 라고 전할 수 있는 힘.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 생명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혹시 오늘 하루 속상했던 일이 있었다면 이 말 한번 해보세요. 그 상황이 저에겐 조금 힘들었어요. 이 한마디가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둘째, 하루의 흐름이 리듬으로 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장수하는 분들을 보면요, 특별한 운동을 안 하셔도 하루 리듬이 고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식사 시간, 걷기, 낮잠, 대화, 잠드는 시간까지 리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복은 지루한 게 아니라 회복의 조건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면 패턴과 장 건강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리듬이 깨지면 밤에 자꾸 깨고 소화가 안 되고 이유 없는 피로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리듬 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은 몸이 자연스럽게 자고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마음도 덜 흔들립니다. 하루가 시간이 아니라 구조로 잡힌 사람, 이분들이 장수 체질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자고 먹고 움직이는 시간들이 매번 바뀌고 있다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예를 들면 나는 7시에 일어난다. 이 한 가지 습관이 나머지를 끌고 옵니다. 장수는 건강식품이 아니라 리듬에서 시작됩니다. 셋째, 손과 발과 눈을 많이 쓰는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한 가지를 꼭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체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멘탈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몸이 따라주질 않으면 오래 버티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걷는 15분, 계단을 한층 더 오르는 습관, 집 안에서라도 하루 한 번 몸을 쭉 펴는 동작. 이 작은 움직임이 체력을 지탱하고 체력이 멘탈을 붙잡습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생활 속 작은 움직임을 많이 하는 사람, 이분들이 바로 장수 체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움직임은 헬스장에서의 운동이 아닙니다. 손으로 뜨개질을 하거나 손글씨를 쓰거나 신문을 소리내어 읽거나 매일 다른 길로 산책을 하거나 발끝을 자주 움직이며 앉아있는 것. 이런 작고 반복적인 활동들이 뇌의 인지 기능을 자극하고 신경망을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시각과 청각, 손과 발을 동시에 쓰는 활동은 치매 예방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장수 체질은 단순히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나는 몇 번 손을 썼고, 몇 번 눈을 집중해서 썼고, 얼마나 발을 디뎠나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앉아있는 시간만 늘어나게 됩니다. 혹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루가 흘렀다면 이 말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 나의 기능을 조금씩 닫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오늘 하루 손으로 무언가를 써보세요. 나는 오늘 살아있다. 그 문장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넷째, 사람을 대할 때의 경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사람에게 치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그건 제 한계를 넘는 부탁이에요. 이런 표현을 할 줄 압니다. 오래 살수록 내 인생에 끼어드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중 일부는 내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나는 네가 이런 사람이었는지 몰랐어. 그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거리를 뒀을 텐데. 이런 후회 시니어 분들 중 절반 이상이 하고 있습니다. 장수 체질은 마음이 무른 사람이 아니라 경계를 부드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이야기는 조금 조심스럽네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겨요. 그건 제 기준엔 좀 불편했어요. 이런 말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참는 게 미덕이라는 말을 너무 오래 믿어오신 겁니다. 장수는요, 참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조율할 줄 아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다섯째, 앞으로라는 단어를 여전히 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요즘 자주 쓰는 말 혹시 이런 건 아니었나요? 내 나이에 뭘, 이제 뭐든 늦었지. 아유, 다 끝난 인생이지 뭐. 반면에 장수 체질을 가진 분들은 언제나 앞으로를 씁니다. 앞으로는 매일 한 블록씩 걸어볼까 해요. 다음 달엔 그 동네 가보려고요. 올해는 글씨 연습을 해볼까 싶어요. 장수는 단지 생존이 아니라 방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에 노년의 목표는 성취가 아니라 방향 유지다 라고 했습니다. 더 크게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 앞으로라는 단어는 삶을 더 이어가게 하는 내면의 불씨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의 말에서 앞으로가 사라져 있다면 지금 이 말부터 꺼내보세요. 앞으로는 나를 좀 더 돌보며 살 겁니다. 이 말 한 줄이 노년을 바꿉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장수 체질의 5가지 징후 다시 정리해볼게요. 감정을 참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하루의 리듬이 정해져 있는 사람, 손과 발과 눈을 자주 쓰며 사는 사람, 관계의 경계를 정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여전히 앞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 혹시 이 중에 내가 해당되는 징후가 한두 개라도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이미 당신은 장수 체질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당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바꾸면 되니까요. 몸이 늙기 전에 마음이 먼저 늙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나를 수 있습니다. 다시 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프다는 말보다 살아있다는 말이 더 먼저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의 마지막은 이 문장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오래 잘 사는 게 목표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의미 있고 따뜻하고 무엇보다 나를 존중하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시니어 이웃들과 이 이야기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